카카오페이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금일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9만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요. 청약일은 다음 주 월화, 양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특징적인 게 100% 균등 배정이죠. 그리고 일전에 카카오페이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최저 청약 수량이 10주가 아니라 카카오페이는 20주입니다. 참고하셔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좋겠고, 일단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어요. 과연 수요 예측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의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특이하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카오페이의 주요 주주 중에서 알리페이 홀딩스가 보유한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락업이 안 걸린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락업이 안 걸렸다 하더라도 알리페이 홀딩스가 이걸 팔지 않겠다라는 가정 하에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수요 예측 비율 같은 경우에는 1714대 1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2020년 5월 이후부터 공모로 진행한 그런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상위 6.7%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가능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알리페이 홀딩스가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역대급입니다. 원래 한 10점 몇 %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0%가 조금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를 반영한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5%에 불과합니다. 1등이에요. 1등. 부동의 1등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 32.5%. 이거는 좀 중간보다 약간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알리페이 홀딩스 물량을 포함, 즉 알리페이 홀딩스가 상장하고 나서 보유한 주식 같은 경우에 유통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딱 하나가 바뀌겠죠. 자, 그게 바로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인데 이 부분이 33.9%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백분율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딱 중간 정도. 그래서 알리페이 홀딩스 물량 제외 시에는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알리페이 홀딩스 물량을 포함할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70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포함시킨 것이 맞냐, 제외시킨 것이 맞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리페이 홀딩스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카카오페이의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즉 SI라고 하죠. 사업적 제휴 관점에서 투자한 성격이 강하다. 만약에 FI, 재무적 투자자라고 한다면 상장하고 나서 물량을 털 겁니다. 대부분의 VC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는 굳이 성격을 나누자면 전략적 투자자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이 물량이 바로 유통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알리페이 홀딩스 물량이 상장하고 나서 유통되지 않을 것이다. 자, 바로 이 가정이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위 12.6%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들어서 이 빅테크 규제 이슈에 직격탄을 맞은 그런 피해주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규제 이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카카오페이 증권 신고서를 보면 회사의 위험, 이 부분에 규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골자는 이거죠. 카카오페이가 자회사인 KP 보험 서비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 이런 상품들을 앱 상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 광고다. 카카오페이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광고가 아니라 이건 중개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서 해당 서비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은 볼 수 없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규제 이슈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규제 이슈가 등장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업은 규제 산업입니다. 자, 이번이 시작일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카카오페이의 무한한 성장, 그 가능성, 그 그림에 사실상 큰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출 비중이 낮아서 별 신경 쓸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다. 향후에도 분명히 카카오페이 성장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이 규제 이슈가 터지고 나서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최근 카카오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구함에 있어서 카카오페이의 지분 가치를 보고서에 명시한 그런 증권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메리츠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근데 이 증권사들이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를 하나같이 규제 리스크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현재 공모가 수준보다는 높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증권사의 평균 카카오페이 기업 가치는 15조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의 공모지표 종합 점수 80점이 나왔는데 역대 카카오페이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 당일 성과입니다. 레인보우틱스부터 최근 상장한 지아이텍까지 총 7개 기업이 존재를 하고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현대중공업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7개 기업 중에서 단 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 중에서 또 4개의 기업이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본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페이 역시 상장하고 나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가 현대중공업보다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혜측 비율이나 전반적인 유통가능 물량 비율, 공모가 초과 상단 제출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등을 비교해 봤을 때 현대중공업과 좀 유사해요. 현대중공업도 역시 수혜측 비율이나 유통가능 물량 비율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죠. 근데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32.5%입니다. 나머지 지표는 상당히 양호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공모가의 절대 단위도 높고 아마 현대중공업과 제 생각에는 비슷한 성과를 기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수급 관점에서 살펴볼 이벤트가 있는데요. 자,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15거래일간 코스피 시가총액 50위 안에 포함될 경우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되게 됩니다. 뭐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편입이 되어버리니까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역시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모가 기준으로 11조 원이거든요. 근데 기업은행이 현재 시가총액 50인데 8조 원입니다. 앞서서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공모가를 상회해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정적으로 시가총액 50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도 청신호가 켜지겠죠. 그래서 상장 후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카카오페이 규제 리스크 이 부분을 크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혜측 결과에서 그 부분이 증명이 됐죠. 그리고 이 수혜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매겨보니까 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보다 우수했어요. 카카오뱅크는 한 74점 정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78점, 카카오페이는 한 80점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게 유통 가능 물량인데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 그 물량이 유통이 안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역대 상장한 공모주 중에서 유통 가능 물량이 5%대로 최저입니다. 완전 좀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슈도 있죠.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밸류에이션 논란 이슈는 있을지언정 품절주 이슈, 긍정적인 수급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상장하고 나서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아쉬운 거는 이 균등 배정밖에 안 되죠. 아무쪼록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꼭 빠짐없이 잘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